네, 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니입니다. 자,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 오전 2시 1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ABL 바이오의 ABL001 관련된 공시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된 공시 내용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만 보면 좀 허전하니까 차트 흐름까지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뭐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행히 ABL 바이오도 이 공시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27,000원까지 좀 회복을 해줘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회복을 좀 더 해줬으니까 이번 주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제 관련된 공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이 좀 복잡하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요. 관련된 임상 관련된 이 용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영어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번역도 하고 좀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임상은 환자 이제 17명을 대상으로 한 ABL001과 그다음에 이리노텍한 파클리탁셀 이 1세대 화학 치료제와 이제 이렇게 우리 ABL001의 병용 임상을 한 이 연구 데이터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들은 넘어가고 일단은 9명 중에서 일단은 이 17명 중에서 이 특히 9명 중에서 이 3명이 부분 관해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일단은 내약성 검증에서 이 DLT 용량 제한 독성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량에서는 용량을 제한했을 때 독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 안정성,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느냐의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레이드 3, 이제 그레이드가 1, 2, 3, 4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레이드 3 이상에 해당되는 약물 이상 반응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리노테칸 군에서는 고혈압, 그 다음에 오심, 혈소판 감소, 뭐 빈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군에서는 고혈압, 빈혈, 호중구 감소, 그다음에 혈소판 수 감소, 복통, 빈혈, 열성 호중구 감소증. 파클리탁셀 군에서 좀 더 많은 뭔가 부작용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시 내용에서는 다행히 이 기존의 이 ABL001과 좀 비슷한 맥락의 이 연구 데이터들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임상 결과 등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향후 뭐 이상 진행에 위배될 만한 안정성 이슈는 다행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그레이드 3에서 뭐 요 정도 부분은, 그리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심한 수준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러니까 요 정도는 뭐 일정 정도는 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뭐 이런 이르는 테칸이나 그다음에 파크리탁셀 이런 화학 치료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독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1세대 약물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중항체 우리 ABL001과 이렇게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병용 임상을 했을 때 더 조금 부작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일단은 뭐 기존 다른 임상 결과 등을 통해서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뭐 문제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뭐 안정성에 이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효성이겠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뭐 부작용은 좀 안고 가는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유효성이 잘 나타나야 될 텐데, 유효성 부분에서는 이제 이리노테칸과 병용 임상을 했을 때는 이 부분간의 이상까지는, 그러니까 부분간에까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mg, 그러니까 체중 1kg당 10mg의 ABL001과 이리노테칸을 같이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 이 질병 조정률이 완전 관해, 부분 관해, 뭐 안정 병변에
이 비율이라고 하는데 60%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SD는 안정병변은 이제 암 조직의 수준이 30% 미만으로 좀 작아지거나 혹은 뭐 20% 미만으로 커지거나 라고 했을 때 이 안정병변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PD는 진행병변, 이게 갑자기 암 조직이 20% 이상 커진 상태, 뭔가 20% 이상 커졌다면은 이게 좀 안 좋은 수치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정병변의 수치는 60%, 진행병변의 수치는 40%, 그러니까 진행병변의 수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좀 더 치료 효과는 그래도 좀 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리노테칸 10ml 대상에서는 일단 이리노테칸과 했을 때는 일단은 뭐 부분 간의 이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효성이 뭐 있다고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5g, 12.5mg과 또 이렇게 두 가지 이 모델로 이렇게 투약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이제 파클리탁셀군에서 이제 이 부분관해가 3명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3명 중 2명은 담도암, 그 다음에 1명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 환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10mg에서, 그러니까 ABL001 10mg과 파클리탁셀을 같이 이렇게 병용 투여를 했을 때, ORR은 이제 많이 보셨죠? 객관적 반응률이 66.67%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질병 조정률은 100%. 그 다음에 SD는 안정병변 수치는 없네요. 그리고 PR이 이게 부분관해가 66.67%. 그 다음에 SD가 안정병변 수치가 33.33%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ABL 001의 투약을 좀 더 높였을 때 12.5g으로 높였을 때 이제 ORR이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는 이게 이제 이상의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10mg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클리탁셀과 이렇게 10mg으로 이제 좀 더 이상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리노테카는 이제 탈락이 된 거고, 파클리탁셀과 ABL 001의 10mg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 이리노테칸 또는 뭐 파클리탁셀을 표준요법으로 사용하는 각 암종에 있어서 병용요법 시 안정성이 확인된 ABL001의 용량이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이제 얼마만큼 용량이 있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고, 그다음에 파클리탁셀과 이렇게 유효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다음에 이 젬시타빈이나 뭐 시스플라틴이라는 뭐 약과 또 병용요법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외에 대체 치료제가 없는 담도암이나, 특히 이제 담도암에서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담도암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췌장암에 입서서 ABL001과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새로운 담도암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용량 제한 독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파클리탁셀군에서 부분간에 3명이 확인이 됐고, 용량 10mg에서 ORR이 66.67%, 그 다음에 이 질병 조정률이 100% 나왔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독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고, 중국에서는 LP 사이언스에서 이제 1-2상을 이제 이게 뭐 EA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컴패스 테라퓨틱스에서 이제 임상을 또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임상 1상 이후로 이제 임상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임상이 진행이 되는 만큼 마일스톤이나 그다음에 향후에 진짜로 치료제까지 개발이 된다면 로열티까지도 이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독이나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계속 잘 연구가 되기를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임상 1상이긴 하지만 뭐 임상 1상을 통과를 한 것은 뭐 거의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냥 기대했던 부분이다라고 또 확인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임상 이상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더 잘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ABL 바이오의 뭔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임상 1상까지 딱 하고 이제 손 떼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뭔가 임상에 대한 비용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이제 미국이나 국내에서 임상이 진행이 될수록 ABL 바이오도 받는 이런 마일스톤이나 그다음에 진짜로 신약 개발까지 갔을 때 로열티 수급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이제 ABL 001 말고도 다른 임상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시 내용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막 이렇게 영어도 많고 해가지고 막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올라왔고요.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좀 개인이 비싸게 좀 샀어요. 역시나 좋은 소식이 올라오니까 좀 비싸게 이렇게 매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같이 들어와 준 것 같은데 뭐 연기금은 매수가 없었고 투신 쪽에서는 계속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조금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 이후로 좀 좋은 흐름 더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은 만약에 이게 빠르게 제가 뭐 둘 중 하나 이게 뭐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인데 61선 위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2만 뭐 캔들상으로는 25,000원 혹은 121선까지는 좀 빠질 것인지 이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근데 이게 뭐 완벽한 반등이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왜냐면 뭔가 개인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특히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후로 좀 기관이나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막판에 이제 살짝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여기서 조금 눌렸다가 오전에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양봉 좀 띄우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내일 이제 오늘이죠. 이제 날짜로 오늘 오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양봉이 떠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7,300원을 지지받으면 위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좀 빠지면은 좀 빠질 때 뭐 어디까지 좀 빠지는지 한 26,300원 혹은 26,800원 라인 이렇게 좀 보고 단기적인 대응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장중에 좀 잡아 보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빠졌던 종목들이나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강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이런 임상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이런 공시 이슈, 그다음에 학회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좀 더 막 10% 20%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일단 요렇게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주봉 일단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됐으니까 얘가 또 29,000원 올라가면 또 갑자기 또 상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바이오의 매력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리고 오늘 뭐 거래량도 조금 더 있긴 있었어요. 거래량도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러니까 좀 지금은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시기다. 그리고 지금 뭐 대형 전략들 유튜브에서 보면은 좀 짧게 가지고 갈 종목들과 그다음에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좀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 짧게 가지고 갈 부분들은 이제 지금 모멘텀들이 좀 기대되는 부분들, 아직 안 오른 부분들이나 아니면 낙폭 과대주 이렇게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 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전문가들의 나름 뭐 주식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ABL 바이오도
바이오도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ABL 바이오는 좀 장중에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이제 지금 최근에 ABL 바이오에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뭐 매드팩터도 좀 회복을 해주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어요. 3.5. 이거 오늘 장 초반에 좀 회복을 잘 해줬는데 이게 한 37,000원 위로 올라가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은 매드팩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제 절반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의 절반 수준이었기 때문에 매드팩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스코텍도 일단은 1.25%, 뭐 거래량 별로 없었고 그렇게 강한 반등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진호앤 컴퍼니는 일단 오늘 뭐 1.6% 상승을 해줬는데 일단 28,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힘있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서 뭐 별다른 움직임 또 없다면은 또 2만 한 뭐 8,000원 아래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바닥 구간이니까 한번 올라가면은 뭐 3만 원 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 그래도 한 3만 7천 원대까지는 올라가 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구간이 정말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예측을 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조금은 뭐 기다려 보자라고밖에 말씀을 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 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조금 더 늘려주면은 확실하게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늘려줄지 아니면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와 줄지 올라가더라도요 한 28만원 선에서도 매수 가능한 타점이 또 나오고 아래에서 또 늘렸을 때도 잡아볼만 하니까 한미약품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K맥스도 계속 지금 모습이 좋아요. 계속. 근데 지금은 좀 잡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뭔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부분이 뭔가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장중에 좀 트레이딩을 했었던 종목인데 계속 가지고 갈 걸 이런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좀 생기네요. 일단 더 이렇게까지 더 오를지는 몰랐는데 조금 눌리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네요. SK바이오팜도 일단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한 10만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 그때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뭐 반대로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눌릴 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YM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눌렸어요. 오늘 좀 강하게 눌렸고 이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눌리면 눌림목 잡아보면은 충분히 일단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될수록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뭐 완전히 끝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렸기 때문에 눌림목 잘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TYM 다시 한번 잡아 보려고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태계라든지 PCB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이제 심태계나 코리아 서키트, 특히 코리아 서키트 많이 빠졌고 대덕전자도 오늘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뭐 계속 좋아지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뭔가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낙폭 과대주들이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특히 뭐 2차전지
2차전지 종목들 보면은 뭐 이런 뭐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오늘 뭐 첨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PCB 관련된 종목이나 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차이점들이 있죠. 이제 첨보들도 좀 이렇게 첨보도 첨보 드릴에 첨보가 뭐 여러 개 있는 건 아니네. 뭐 이래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비엔 같이 이렇게 낙폭이 좀 컸다가 좀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를 지금 좀 다시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PCB 관련된 종목들이랑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농기 관련된 농기구들이 오늘 다 빠졌어요. 이제 대동도 오늘 한 6% 정도 빠졌는데, 근데 대동도 일단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시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눌림목 다시 잡아봐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제 또 이런 농기구 같은 종목들은 오르는 각도가 엄청 막 가파르지만 엄청난 급등은 아니었잖아요. 그걸 엄청난 급등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PCB랑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대덕전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간 각도가 더 기울기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삼산을 조심해. 삼산 조심해야 돼. 삼산 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막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물렸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대응,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샀다, 만약에 여기서 샀다 하면 이제 대응을 해야죠. 뭐 눌렸을 때 더 사거나 아니면 손절을 빠르게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포뱅크도 이제 오늘 좀 눌렸어요. 인포뱅크는 이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얘가 한 2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눌리면 한번 잘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가 그래요. 지금 많이 좀 계속 관심 있게 봤었는데 조금 올라서 한 10% 20% 올라서 좀 부담스러웠어. 근데 언젠간 잡고 싶었어 했을 때 지금 이제 좀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절반 정도 눌리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성장성에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도달하지 못했던 종목들, 빠지고 나서 회복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길게 가져가도 뭔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올라온 좀 리포트 종목들, 이런 바텍도 보면은 비슷한 흐름이죠. 네, 삼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삼산 조심하고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좀 눌렸을 때 가는 뭐 레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좀 눌리면 다시 잡아보는, 아니면 뭐 내일 바로 잡아봐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레이언스 여기를 넘어섰죠. 이렇게. 그래서 레이언스도 오늘이 매수 타점이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들, 게임 종목도 이제 좀 성장성도 있고 매출이 좀 더 기대되는 이런 게임 종목들, 그럼 뭐 이렇게 좀 빠지고 나서 별로 오른 게 없죠. 이런 종목들, 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트를 약간 두 분류에서 한 세 분류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면은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은 이제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이제 모아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뭐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차트 한번 살펴봤고요. 그 사이에 이제 2시 이제 반이 다 돼가는데,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금요일 날 라이브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중간에 좋은 소식 있으면은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모두 주무시고 계실 텐데 꿀잠 주무시고 저도 이제 잠을 자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